네, 덕홀, 승리호, 차인표, 그리고 낙원의 밤. 이 앞서 말한 이 영화들은 올해 극장에서 볼 수 없고 아마도 넷플릭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올해 일어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관객 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 영화사들이 고민을 내린 끝에 이제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넷플릭스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작비 보전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서 넷플릭스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례로 넷플릭스로 바로 직행한 영화 중에 하나는 사냥의 신이가 아니란 영화가 대표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 첫 넷플릭스 직행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제작비를 일단 회수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 없이 이제 제작비를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극장 개봉을 한 뒤에 넷플릭스로 간 영화들은 있겠지만 바로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는 사냥의 시간이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덕홀, 낙원의 밤, 그리고 차인표, 승리호, 이 네 영화 중에 최소 한 편, 많으면 4편은 전부 다 넷플릭스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관객 수 감소가 정말로 큰 이유인데, 실제로 올해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서 500만이 넘는 영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객 수가 많이 들 줄 알았던 반도 같은 경우에도 380만, 400만 밑으로 떨어졌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400만 명대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작년이나 이럴 때 보면 관객 수가 그냥 껌으로 1000만은 나오게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 됐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고 다양한 영화들이 1000만, 500만, 600만 이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관객 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염병이 돌게 된 이후로 500만 이상의 영화들은 사실상 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기대작으로 꼽혔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도 현재 200만도 채 안 되는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CGV도 26일부터 영화표 인상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영화계 쪽에서는 이 넷플릭스에 대한 달콤한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과연 영화사들의 결정은 어떻게 될 건지, 과연 우리는 넷플릭스를 선택해서 영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고민 끝에 넷플릭스로 간 영화들은 있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제작비를 대줘서 제작한 한국 영화 콘텐츠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례로 알다시피 기생충을 찍었던 봉준호 감독의 바로 전작도 옥자란 영화도 넷플릭스에 비용을 전액 투자받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건교사 아는 형도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았죠. 그 외에 킹덤도 시즌 1, 2 전부 다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지원 조건은 독점작은 느낌상 그거 같아요. TV 방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로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넷플릭스로 봐야 한다라는 게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산 경우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영화도 많이 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던 리치,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이런 작품들도 넷플릭스에서는 해외 판권의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 넷플릭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욱더 한국 영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영화 판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9월 30일까지 이후로 없어진 영화 판권 중에 하나가 디즈니와 마블 영화 판권이 사라졌죠. 그 이유는
디즈니 측에서 곧 있으면 이제 그 출시하게 될, 이미 해외에는 이제 나오게 된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강력한 OTT 서비스가 이제 해외 서비스는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상륙을 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판권에 대한 정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그 외에 워너브라더스에서 갖고 있는 HBO 맥스도 곧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아마 그걸 빙의로 인해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도 회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촉박해진 그 약간 상황이 안 좋게 된 OTT 업체가 반대로 넷플릭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넷플릭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한국 영화를 더욱더 구매하려는 조건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영화가 수익이 많이 못 냈던 영화들이 점차 늘어나니까 넷플릭스 쪽에서는 봐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극장에 걸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수를 못했잖아. 우리 쪽으로 와. 우리가 제작비를 그만큼 주거나 좀 더 얹어줄 테니까. 대신에 TV 방영은 못하지만 제작비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대로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넷플릭스에 대한 제안은 상당히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작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겠죠. 아마도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질 나쁜 컨텐츠가 계속 넷플릭스로 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넷플릭스에 대해서 기대했던 컨텐츠가 기대 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론 소킨이 연출 각본을 쓴 시카고 오브 트리얼 이 작품도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고 언컷 잼스도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시맨 마틴 스콜세지 감독 이 영화도 괜찮다고 정평이 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넷플릭스로 이제 갈 영화들은 늘어날 것 같아요. 메이저 영화사가 아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J나 아니면 CJ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쪽엔. 드라마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겠지만 영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는 영화를 제공은 하겠지만 극장 상영 후로 아마 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뉴나 아니면 좀 중소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더 콜이나 낙원의 밤이 갈 것으로 유력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차인표 이 영화도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장을 걸게 되면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우려를 해서인지 넷플릭스로 가게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어도 갈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본전을 뽑으려면 400만, 500만 이상이 들어야 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그만큼 금액을 제공해 준다면 가야겠죠? 아무튼 넷플릭스로 떠나게 된 한국 영화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4분 정도로 모여서 저렴하게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넷플릭스 한 번씩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컨텐츠라고 봐요. 워낙에 오리지널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워낙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보셔도 될 만한 컨텐츠라고 봅니다. 다음번에는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컨텐츠가 어떤 영화가 있는지 옛날 영화부터 지금의 영화들까지 다큐멘터리도 포함해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